큐브 오프너 특집 2026 시즌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해 디펜딩 챔피언인 LG 트윈스의 2026 시즌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지난해 1위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운도 좀 따랐고 또 탄탄한 전력을 가졌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2번이나 우승을 차지했는데 올해도 역시 또 강력한 우승 후보일까요? 어떻게 됩니까? 2강 후보잖아요. 2강 후보. 네, 전년도 우승팀이 당연히 당연하죠. 우승 네. 후보로 거론이 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크게 전력이 이제 안 바뀐 부분도 있는데 다른 팀과 비교해서 유독 이 팀이 역시 이제 강팀을 보이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력이 안정적이잖아요. 안정된 선수단이. 전력. 그러니까 거의 좀 정점에 있는 느낌이에요. 네. LG는. 그러니까 재작년에 기아가 우승했을 때는 되게 강하다, 네. 무섭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작년에 LG는 탄탄하다, 짜임새 있다,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결이 다른 우승인 것 같아요. 1대1로 다른 팀의 선수들과 비교를 했을 때 LGT 선수들이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9명의 라인으로 불펜진, 네. 선발진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보면 굉장히 강합니다. LG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하다가 뭉치니까 굉장히 강하다. 그렇죠. 네, 이런 느낌이 사실 드는 게 저는 LG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LG 이야기할 때 타이틀 홀더도 없는데 그렇죠. 맨날 지금 3년간 2번의 네. 우승을 차지했고 근데 결국에는 라인업을 보더라도 굉장히 뭔가 믿을 만한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김현수의 공백은 네. 저는 사실 거의 보이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탄한 선발진, 네. 거기다 마무리, 그리고 중간에 또 들어온 선수도 굉장히 많고 전체적인 밸런스 저는 10개 팀 가운데 가장 사실 안정된 전력을 네. 구축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LG? 지난해 우승의 원동력은 어떻게 분석했습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완벽한 S급의 선수는 없는데 팀을 다 모아놓으면 그 팀이 S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투수, 그다음에 타격, 수비가 셋 다 완벽한 1위는 아니지만 2등을 해서 종합으로 놓으면은 1등은 되는. 그러니까 기록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해 LG가 기록한 팀 WAR이 61.86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 시즌 4번째로 높은 기록이에요. 네 번째. 네. 첫 번째는 2000년 현대. 그다음에 두 번째는 1991년 해태. 그다음에 2018년 두산. 다음으로 높은 팀이에요. 그만큼 짜임새가 좋았다는 뜻이 되죠. 큰 약점이 없다? 이렇게도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저점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크게 왜냐하면 일단 수비가 너무 안정된 그렇죠. 팀이다 보니. 맞아요. 네. 센터라인이 세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LG를 제외한 9개 팀 주전 포스트한테 모두 물어본 거는 아니지만 LG의 야수들을 상대할 때가 제일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좋은 타자들이 그렇죠. 많이 포진돼 있고 네. 그러니까 좋은 타자라는 거는 결국에 타자의 3가지 아닙니까? 타율, 네. 그리고 클러치 능력, 그렇죠. 선구안 이렇게 3-4가지를 좀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타자가 갖고 있는 장점을 여러 가지 그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들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LG 트윈스가 사실상 야수로 보면 10개 팀 가운데 가장 촘촘한 야수진을 일단 주전 라인업을 갖고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좀 기록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해 일단 본래 1위가 문보경 선수였어요. 근데 탑 20까지 LG의 선수가 6명입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그냥 극단적인 예로 1번부터 6번이 볼을 잘 골라내는 선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투수 입장에서 엄청 피곤하거든요. 포수는 얼마나 네. 피곤하겠어요. 그럼요. 그런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수들이 좀 나갔고 어떤 선수들이 좀 들어왔는지 전력 인원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어떤 선수? 일단은 가장 큰 아웃은 김현수입니다. 김현수가 일단 타팀 이적을 했고 장지환 선수가 이제 한화에서 넘어와서 LG와 계약됐고 김민수 선수가 넘어왔다. 김민수 선수가 이제 삼성 포수. 삼성 김민수 포수. 선수가 네. 이제 LG 트윈스에 합류를 했죠. 큰 보강이 됐다기보다 일단 김현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까 이게 일단 좀 큰 숙제처럼 보이는데요.
인앤아웃에서는. 근데 여기 좀 인해는 상무 제대한 선수가 없잖아요. 아 사실 이재원이나 뭐 김윤식이나 그렇죠. 이민호나 이민호.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공백이 크지 않을 것 같고 지난해 이맘때 사실 LG 내부에서는 올해만 잘 넘기면 내년 이후는 전망이 밝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가 조금 어렵대요. 네. 그래서 이제 장현식이나 이런 투수들을 데리고 온 건데 이제 2026년부터는 자신 있다. 근데 그 시기가 온 거예요. 어려웠다고 한 시즌에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우승을 생각 안 했다고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작년 시즌에. 예. 그래서 이제 영역 감독도 우승하고 이제 인터뷰에서 진짜 왕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거든요. 아 원래 그 왕조는 금기어. 뭐 제가 하는 건 네. 아니니까 영역 감독이 했던 이야기니까요. 네. 예, 그래서 전성 시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LG는 근데 그 정도의 선수층은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영역 감독이 사실 뭐 이렇게 허튼 소리 하는 사람도 아니고 맞아요. 허튼한 소리 하는 감독도 아니고 충분히 어떤 뭐 믿는 구석이 있고 그리고 어떤 그 굉장히 치밀하게 전략을 잘 짜는 감독이잖아요. 네. 그런 거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한 얘기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라고 네.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돌아온 선수들 특히 이제 군대에서 돌아온 선수들이 지금 인앤아웃에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데스 차트로 이 돌아온 선수들 한번 물론 뭐 당연히 이제 김현 선수 빠진 자리에 어쨌든 지금 이제 이재원 선수도 뭐 들어왔으니까 데스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마운드는 뭐 2명의 외국인 투수 임찬규, 손주영, 송승기에다가 이제 이민호와 김윤식 선수가 이제 제대로 돌아오고 또 아시아 쿼터로 웰스 선수 그 저 키움에서 뛰었던 그 네, 선수죠. 맞습니다. 예. 홍정대 사실 선발 투수죠. 그렇게 돌아와 선발진 탄탄하고 일단은 지금 그 야수 쪽에서도 보면 김현수 자리에 뭐 문성주 정도 그리고 이제 DH 자리에 이재원 선수가 들어온 게 그 뭐 크게 이렇게 공백이 느껴지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이재원 선수가 이제 수비가 네. 뭐 강한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에는 김현수의 공백을 메워야 되잖아요. 예. 그 1순위고. 그러면 이재원 선수에게 조금 더 이제 영역 감독이 지명 타자를 조금 더 맡기면서 이재원의 타격 성적이 좀 터지기를 네. 아마 이렇게 좀 그 시즌 초반을 운영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저는. 불펜은 지금 이제 클로저인 유영찬 빼고도 지금 한 12명 되네.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저는 이제 저 불펜에서 양은 확실히 많아요. 근데 이제 질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한 게 사실 지난해 LG 불펜이 우승을 했지만 네. 김진성 선수를 빼고는 한 시즌에 끝까지 뛴 선수가 없었어요. 다 뭐 부상이거나 그렇죠. 부진해서 막 1, 2구는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LG 뎁스가 강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저 장현식 선수나 함덕주 선수가 함덕주. 얼마나 필승조에 합류해서 던져줄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름은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 내야에서 저 두 번째 계속 들어가 있는 구본혁 선수. 구본이요. 네. 확실히 타팀 가면 주전을 분명히 뛸 수 그렇죠. 있는 선수인데 결국 이제 LG는 확실한 주전 2루 3루 유격이 있다 보니 슈퍼 백업으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최고죠. 네, 내 아들 그러니까 영역 감독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상을 당하기 전에 체력 관리를 해주는 게 네. 그런 기본적인 지론을 또 갖고 있는 그 사실 중심의 구본형이죠. 네, 그러니까 약간 선수들이 힘들어하기 전에 주전 라인업을 좀 한두 경기 정도 빼주면서 그 자리에 구본형이 자연스럽게 또 네. 그러면서 구본형이 정말 주전이야 이게 백업이야 할 정도로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리그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사실 엔트리 사실 명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만큼 이제 LG가 뭐 공수에서 이게 약점이 크게 느껴지질 않네요. 네. 탄탄하죠. 네. 그런 사실 그 전력이 좋은 팀들은 네. 굳이 우리가 뭐 더 붙일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뭐 살짝 뭐 걱정되는 부분은 뭐 문보경 사실 요 선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선수들이 다 이제 30줄에 들어갔다. 요 부분. 나이가. 이런 것들이 조금 약점이긴 하지만 이게 뭐 큰 약점으로 다가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점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작년에는 이게 야구하는 게 전성기. 네. 야구를 좀 알고 하는 네, 다는 그러니까요. 느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뭐 단장님도 오래 하셨고 저도 이제 선수도 오래 했고 이제 해설위원단 10년 하다 보니까
양 팀인지 비교라는 게 단순하게 점수를 많이 내고 안타를 뭐 때리고 사실 이걸 비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 선수들은 야 굉장히 여유 있게 움직이는구나, 그렇죠. 뭔가 여유가 느껴지는구나. 뭐 이게 뭐 현재의 어떤 그 순위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도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LG는 사실 그런 쪽으로 보면 약간 독보적이에요. 네. 선수들이 뭔가 알고 플레이하고 굉장히 여유가 있는 그런데도 강한. 예. 근데 강한데 또 부드러워. 부드럽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이 사실 있는 라인업이죠. 네. LG는. 그러면 요 데스 차트를 통해서 예상 라인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티지가 뽑은 예상 라인업 보여주세요. 그렇죠. 야. 저는 이제 1, 2, 3, 4 그다음에 8, 9번은 확정인 것 같고요. 5, 6, 7을 계속 돌려가면서 칠. 그날을 따라 이제 네. 뭐 상대 투수 성적이나 아니면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이제 5, 6, 7에 계속 바꿔가면 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문제점은 결국에는 뭐 단기간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계혁 감독도 부임한 이후에 사실 가장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게 그래서 뭐 트레이드로 대주자를 뭐 영입을 네. 한다든가. 근데 확실히 이 선수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뭐 구본혁이라는 슈퍼 백업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엔트리 야수 쪽의 엔트리가 약하긴 좀 약해요. 이 선수들을 제외하면 이 선수들을 대신해서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 확실히 이 선수들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팀은 조금 분명히 차이가 있죠. 주전과 그렇죠. 어떻게 그 백업의 네. 차이가 없겠습니까? 근데 이 개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LG는 좀 약간 크다는 느낌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약점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약간 이제 그 뭐 예전 삼성처럼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딱 주전 그 왕조 때 삼성처럼 이제 딱 주전이 결정돼 있고 그 선수들 외에는 좀 약간 좀 격차가 있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격차가 클 수밖에 없는 게요. 지난해 그러니까 거의 타석 순으로 9명을 이렇게 쭉 갔죠. 정렬했을 때 그 9명이 모두 WRC 플러스가 100이 넘었습니다. 이런 타선을 타자들이. 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선을 만들기 쉽. 왜냐면 작년에 홍창기 선수는 타석순에 들어가지도 그렇죠. 못했거든요. 맞아요. 그런 9명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백업이랑 분명히 격차는 있긴 한데 그건 주전이 너무 센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재작년에 2024년에 LG가 3위했잖아요. 네. 3위하면서 그 워크샵 코칭 스텝 워크샵을 했는데 내부에서 프론트가 지적을 했던 거는 이제 너무 주전 야수들의 네. 타석수가 너무 많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안배가 필요하다고 해갖고 작년 같은 경우는 왼손 선발이면은 우타자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뭐 이주원이나 그렇죠, 그 그렇죠. 누구야 구본혁이나 구본혁. 이런 선수들을 좀 써가면서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10개보다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1번부터 9번에서 뺀 선수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는 네.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몇 명이 한 두세 명은 좀 네.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싶은데 여기는 이재원 정도나 이게 좀 봐야 되니까 그리고 타순도 크게 안 바뀔 것 같은 타순이. 네. 거의 베스트다 네.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네.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WRC 플러스가 모두 100이 넘는다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어떻게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 부상이라는 그 도사림은 어쩔 수가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따졌을 때는 영역 감독이 굉장히 관리를 또 잘했고 그리고 음. 선수들이 나름대로는 몸을 굉장히 잘 만들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승이라는 대업을 사실상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전이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상 우승권에 도전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상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맞아요. 장기 레이스를 펼치는 감독 입장에서는 가장 사실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관리가 정말 LG가 굉장히 잘 됐다고 사실 네. 봐야 돼요. 네, 작년 시즌. 그런 대목에서 제가 드는 뭐 일종의 관전 포인트일 수도 있고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동안의 어떤 그 LG의 정신적 리더라면 사실 그동안은 김현수였습니다. 네. 예. 근데 이 김현수가 뭐 흔히 이제 팀의 잔소리꾼 이런 선수가 빠졌을 때 그 어떤 기조가 끈끈이 잘 이어갈 수 있을까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작년에 우승을 LG가 할 때 박혜민 주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바톤을 어떻게 보면 박혜민 선수가 자연스럽게 김현수 정도까지 역할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물려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박혜민 선수가 이적한 이후에 4년 내내 정경기를 또 뛰어줬고 그리고 30대 중반이 넘는 나이에도 다시 한번 재신을 받으면서 오히려 첫 번째 FA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그렇죠.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선수가 주장이라는 타이틀을 물려받으면서 팀의 신뢰도까지 같이 물려받았는데 그 역할을 잘 해냈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스럽게 박혜민이 주장으로 있는 LG 트윈스 어색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일단은 편도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케민 선수를 그리고 따라줄 선수들이 있죠. 오지환, 박동원. 어. 요 세 선수가 아마 또 하필이면 딱 LG 센터 라인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그 기강을 잡아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물론 이제 김현 선수가 없는 건 티가 날 거예요. 하지만 이 세 선수가 그 티를 많이 숨겨줄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 팀의 관전 포인트 하나씩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 그게 궁금한 부분인데 영경혁 감독이 롱릴리프 3인방을 쓰겠다고 공표를 했어요. 릴리프. 예, 사실 이제 김윤식, 네. 웰스, 이정용 세 명은 이렇게 롱릴리프로 쓰겠다. 세 명을. 근데 이 선수들이 다 선발로도 뛸 수 있는 그렇죠. 선수들인데 롱으로 쓰는 건데 이게 사실 프로야구에서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롱릴리프를 세 명이나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불펜이 8명인데 그렇죠. 필승조 4명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무리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뭐 패전조나 추격조도 있고 롱은 잘해야 한 명 그렇죠. 쓸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3명을 돌리겠다. 그렇게 해서 6선발도 별 필요가 없다. 근데 6선발 대기는 뭐 이민호로 하겠다. 네. 이제 뭐 현재 버전이에요. 네. 캠프 들어가기 전에.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해요. 이게 사실 운영이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 3명의 롱릴리프 그러면 그게 3명을 다 쓰겠다가 한 타이밍에 다 쓰겠다는 표현은 없었는데 그렇죠. 3명은 누군가를 2군에 내릴 수준도 아니에요. 다 써야 될 투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운영이 가능할지 이게 시즌 중에 그러니까 이게 좀 궁금해요. 근데 이게 만약 성공하면 상당히 LG의 마운드는 상당히 수준이 높을 것 같아요. 롱릴리프는 보통 이제 점수를 뭐 그러니까 선발이 일찍 내려간다거나 네네. 뭐 이런 경우에 그렇죠. 붙이는 게 롱릴리프잖아요. 네. 그럼 지금 개념이라면 약간 1+1처럼 경기를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뭐 여러 이야기일까요? 가지를 시사하는 것 같은데 롱릴리프라고 하면 최소한 멀티 이닝을 쓰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멀티 이닝을 쓰면 다음 날의 경기를 못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싶거든요. 근데 롱릴리프가 조금 있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경기에 뭔가 불펜 에이스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고 포기하는 경기도 역전승이 좀 많이 만들어내는 게 결국 불펜 투수들이 견디면서잖아요. 그렇죠. 견디면서기 네, 때문에 맞아요.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놓고 아마 이 세 명의 아. 롱릴리프를 생각을 네.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이럴 수도 있는 게 네. 선발을 6이닝 던지고 네. 이게 3명 중에 1명이 7, 8회에 던져요. 그다음에 마무리가 나오는 거죠. 뭐 이런 구상도 네.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 어떻게 보면 실험이에요. 어쩌면 새로운 네. 패러다임이 될 수도 네. 있겠네요. 네. 그래요. 정성호 의원이 느끼는 관전 포인트. 저는 LG 트윈스의 관전 포인트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글쎄 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주전 라인업에 나오는 이외의 선수들이 좀 약해 보이는 거 같다. 그거 말고는 그냥 각자 맡은 역할에서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네. 또 다시 저는 LG 트윈스가 올해도 뭐 한국 시리즈 진출을 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저는 뭘 잘 못 느끼겠어요. LG 트윈스 뭐 우승했던 팀이 뭐 관전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좀 작년처럼만 하면.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어진명 팀장은 어떤 부분을 좀 느껴봅니까? 저는 그냥 5번 타순을 좀 꼽았어요. 5번 타선. 이게 김현 선수가 작년에 가장 많이는 아닌데 김현 선수가 많이 뛰었던 포지션이에요. 사실 네. 지난해도 구상을 보면 1번부터 4번은 확실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김현수가 뒤에서 좀 쳐주는 역할. 근데 이제 김현 선수가 빠졌는데 김현 선수가 지난해 그 득점권 타율이 3할 6푼 1이고요. 그렇죠. 득점권 타점이 72점으로 5위였습니다. 이거를 박동원, 오지환, 문성주 선수가 아마 돌아가면서 나올 텐데 솔직히 오지환 선수는 지난해 조금 아쉬운 타격 성적이었고 박동원 선수는 전반기는 좋았지만 항상 편차가 후반기에 좀 있죠. 편차가 있었고 문성주 선수도 한 시즌에 풀로 이렇게 뛰었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세 선수가 돌아가면서 이 김현수 선수가 기록한 클러치 성적을 메워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두 분 이야기를 다 종합해서 저는 누구든 부상을 당하면 안 되겠다. LG는 특히 그런 부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뭐 디펜딩 챔피언한테 순위 예측을 하는 건 사실은 뭐 현상 유지 아니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저 세 분의 패널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제가 당연히 아까 삼성은 1위로 놨으니까 HG를 2위로 놓는데 2위로 놓으셨어요. 1위 같은 2위. 1위 같은 2위. 도움을 일단 까셨어. 일단 까셨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세게 저기 드세요. 하나하고 LG가 제일 조금 고민이 됐어요. 이거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고 데이터나 근거를 갖고 설명을 해야지 좀 요거 덜 먹겠구나. 그래서 아까 하나는 이제 30승 이상 외국인 그런 사례를 들었고 제가 이제 LG는 이거 하나를 조금 생각하는 게요. 외국인 선수 3명이 그러니까 다음에도 똑같이 가면은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거다, 성적이 날 거다라고 대부분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안 그렇죠. 그래요? 네. 이것도 뽑아봤어. 아하. 네. 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잘했으니까 그냥 네.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잘했으니까 갔기 때문에 다음에도 성적이 네. 좋을 것이다. 이 팀은 다음에 팀 성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부터 10개 구단 체제로 다 뽑아봤는데 외국인 선수 3명을 재계약한 사례는 8번 있었어요. 8번. 네, 8번. 그거 가실 때 저 주시면 안 돼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다 좀 주세요. 좋은 자료들이 너무 많네. 네, 이거 이제 스태티스 WAR로 분석을 해봤거든요. 스태티스 WAR로 분석했는데 2015년에 NC가 테임즈 해커 스튜어트 21.98이었어요. 상당히 높은 수치거든요. 걔는 근데 테임즈가 네, 물 그렇죠. 같아요. 네, 네, 테임즈가. 테임즈가 10이 넘었던 것.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에 13.40이에요. 그러면 이게 떨어진 게 마이너스 39%입니다. 어이구야. 네. 그 다음에가 린드블럼 레일리 아두치가 2015년에 16.73인데 다음에 이제 8.28 떨어진 게 마이너스 50%.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두산이 리퍼트 보호된 에반스 15.23인데 8.79 마이너스 42%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16년에 LG가 소사 허프 히메네스가 10.28인데 다음에 10.8입니다. 플러스가 처음 생긴 거예요. 플러스 5%. 근데 이거는 시즌 중간에 허프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거죠. 뭐 그 다음에 이제 헥터, 패틴, 버나디나가 2017년 우승했잖아요. 네네. 15.09인데 7.28, 마이너스 51%. 그러네요. 그 다음에 2022년에 뷰캐넌, 수아레즈, 피렐라 17.04가 8.43, 50% 마이너스. 그 다음에 2022년에 반즈, 스트렐리, 렉스가 9.090인데 6.36, 마이너스 29%인데 거의 그러니까 거의 유일하게 플러스 120%가 된 적이 있어요. 이게 2022년에 쿠에바스, 벤자민, 알포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즌 중에 벤자민하고 알포드가 영입이 됐어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료만 보면 LG 플러스가 예상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 시즌 중에 토러스트가 영입이 됐으니까. 네, 그럴 수도 있고, 네.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게 외국인 선수가 다음에 3명이 그대로 간다고 해서 플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이너스의 가능성이 더 높다.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뭐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그러니까 뭐 많이 이제 노출이 되고 많이 상대해 보면 그 부분이 좀 상쇄되는 부분도 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는 외국인 투수가 이제 3년 이상 활약을 했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죠. 근데 치리노스는 이제 2년 차고 맞아요. 그리고 토로스트는 사실상 중간에 왔기 때문에 작년에 온 첫 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그런 어떤 그 변수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위 같은 네, 1위 1위 같은 2위, 1위 같은 같은 2위를 전망하셨고요. 장성호이야. 관전 포인트가 없으니까 당연히 네. 저는 1위로 1위. 예측을 야, 하죠. 1위. 네, 그리고 남아 있는 숫자가 1밖에 없습니다. 1밖에 없습니다. 네, 나머지 2위부터 10위까지는 다 결정이 났습니다. 네. 저는 LG 트윈스의 2연패를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연패. 어진명 팀장. 저도 1위를 예상을 했습니다. 1위. 근데 2위와 근접한 1위. 삼성이 아니 분명히 왜 이렇게 보험을 왜 이렇게 세게 드세요? 제가 좀 쫄보라서. 쫄보라서. 제가 좀 쫄보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1위 예상합니다.